다음 주제는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원래 설정했던 날짜가 지났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어제부터 여론조사가 진행됐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틀 하기로 됐는데 지금 여론조사 못 들어갔습니다. 협상이 어제 밤까지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오전에 다시 협상이 진행됐는데 그럼 여론조사를 언제 한다는 건지 지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도대체 왜 협상이 안 되는 건지, 왜 날짜를 넘어가도록 뭐가 안 나오는 건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무선 전화 100% 여론조사해야 된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 측은 유선 전화는 10% 정도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 전화 이거 좀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의 셈법이 있을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요, 이 가상 대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와 뭐 누구가 겨룰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박영선 후보를 등장을 시키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하자는 주장, 안 된다는 주장 이런 게 또 맞섰어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측이 수정 제안에 오세훈 후보 측은 뭐 내부 협의다. 오늘 극적 타협 가능성. 뭐 그렇죠. 이거는 뭐 배제할 수 없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오안 둘 다 일단 후보 등록을 한 후에 내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내일. 그렇다면요. 29일 투표지 인쇄 전에 단일화할 수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럼 일단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서로 상대를 좀 약간 비난하는 그런 내용도 좀 적혀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련된 걸. 오안 여론조사 기싸움 계속된다. 투표용지에 둘 다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러면 또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단일화 효과가 아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뭐 후보들의 이야기 그리고 협상 이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양 후보를 대입해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에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들고 나와서 관철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지 않던 방식을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비상식적인 요구 한 적이 없습니다. 접점을 찾고는 있죠. 우리도 오늘 저녁에라도 타결이 돼야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협상 당사자들이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경쟁력은 우리가 받는다. 우리가 받는 그러면 정 안 된다면 그러면 10% 8대2로 가고 있는데 9대1 정도라도 타결을 했으면 어떻게 했냐는 것이 저 밑에서 논의 중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갑자기 유선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가상번호에다가 추가로 유선 전화번호를 섞어가지고 조사를 하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는 무선 번호 100%를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죠. 주장하는 거는 윤 대표님. 예. 이렇게 날짜를 지나가면서 넘겼잖아요. 날짜를. 원래 예정된 날짜를. 이렇게 합의가 진통이 있을 거라 예상하셨어요?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죠. 예, 둘 다 뭐 단일화가 되면은 선거에서 유리하긴 하지만은 워낙 밑바닥의 신뢰, 이게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상대방을 많이 욕하잖아요.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상황이라고 욕하고 당대표를. 예? 그것도 부인까지도 끌어내서 욕을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인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지난 연말에 내가 야권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이때부터 이제 빈정이 좀 상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게 난타전하고 있는데 신뢰 부족이 가장 큰 거고 또 하나 이유는 제가 보니까
예선이 결성이다. 이게 착각인 것 같아요. 예선이 결성이다. 예.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도 많이 싸우는 게 국내 예선 통과하면 금메달 따잖아요. 국제 무대 가서. 그러니까 예선이 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예선을 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지지율은 오르지만 삼 3자 대결에도 뭐 일부에서 이기는 거로 나오지만 지금 지지율 오르는 거는 LH 사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거에 따른 반사 효과죠. 그럼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본인들이 한 건 없다는 소리네요. 한 건 없잖아요, 지금. 지금 일시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은 아직은 야권에 마음을 안 줬는데 LH나 윤석열 효과 갖고 저렇게 믿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서울 시내 구청장은 다 야권이 여권이잖아요. 한 명 빼고. 지금 텃밭이 어디예요, 서울 시내에. 예?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때 물론 뭐 일부 여권의 악재도 있지만 어느도 성추행 피해자 뭐 기자회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여권의 텃밭이라고 봐야 돼요, 서울은. 근데 너무 좀 안일하게 좀 대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밀리면 죽고 버티면 이긴다. 이거 착각 아닌가요? 밀려도 이길 수가 있어요, 길게 보면은. 아니 트로트 경연대회도 봐요. 심사위원들이 떨어져도 국민투표로 다시 이겨서 우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이번에 단일화 실패에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예를 들면 무선 전화 조사 이런 거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물론 무선 조사 전화는 휴대폰은 안철수 후보한테 좀 유리합니다. 유선 전화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집에 유선 전화 많이 받으니까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조금 유리하긴 한데 그걸 갖고 저렇게 단일화 협상까지 깰 정도로 그게 큰 건가요? 그래서 저는 옛날 DJP도 합의해서 했잖아요. DJP가 어떤 관계입니까? 한쪽은 5.16 일으킨 사람이고 한쪽은 피해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 대권호에서 손잡고 했는데 이거는 왜 그걸 못하냔 말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양쪽에 다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윤석 전 최고위원.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선전화, 집전화 얘기도 하셨고요. 그 앞서는 뭐 가상 대결로 하자 말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뭐 직무 수행에 대한 어떤 지지냐,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냐, 문항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지지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지지냐, 이 차이거든요. 경쟁력 조사라는 걸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다만 그것은 누가 더 경쟁력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가상 대결을 하는 건 약간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실제 가상 대결 같으면은 현근택과 이준석 둘이 붙으면 누굴 뽑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후보를 이름을 놓고 가상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걸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경쟁력 조사를 가상 대결이 아닌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누구와 누구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한쪽만 그건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영선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홍보해 줄 이유도 없고 전화해서 홍보해 줄 이유도 없고 박영선이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야권에서 선거 전략 자체에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가상 대결은 정리가 됐습니까? 가상 대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도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그 입장을 철회함과 동시에 다른 걸 받아줘야 되고 뭐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세트로 가는 협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최종적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집전화는 왜 이렇게 쟁점이 된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작년 총선에서 여러 여론조사 회사에서 각자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적중률이 높았던 여론조사 회사가 모 방송사와 함께 했는데 유선 20%, 무선 80%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의석수 예측을 정확하게 했던 그런 회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용하자고 하는데 이것의 논리는 이겁니다. 이번에 그 지난 총선보다도 더 유선 비율을 높여 주장한다는 분들은 이번에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선거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근하는 분들보다는 집에 계시는 분들의 지금 투표상에서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합리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유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는 분들의 응답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2대8 이게 이제 그래 가지고 나온 합리적인 주장이었는데 국민의당 측에서 그 2대8이라는 것에서 부담스러워 하니까 아까 정양석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중간지대로 가가지고 9대1 정도로 하자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2대8 비율이 가장 적중이 높았고 이번엔 보궐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분보다는 오히려 집에 계신 분들의 투표 성향이 더 클 것이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반박하고 서로 토론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냥 100대 0 아니면 안 돼 이런 거는 앞으로 협상이 좀 앞으로 나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호 교수님, 이 부분요. 요거 조금 더 질문 제가 드릴게요. 사실 국민의당 측에서 지금 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 요즘에는 통상 여론조사를 다 무선주사로 100% 한다. 그러니까 그걸 따르자. 그리고 또 언론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 유선전화, 그러니까 집전화를 섞자고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집에 오래 계신다. 이런 걸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번 단일화에서 누가 되느냐가 지금 뭐 거의 곧 당선을 따놓은 듯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양쪽 다 무리한 주장, 전례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얘기한 뭐 가상 대결 경쟁력, 이제까지 그런 얘기 한 번도 이 단일화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유선 10% 예. 이것도 이제까지 그 수많은 단일화 과정에서 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이준석 전 최고가 뭐 유선 20%가 정확하다 그랬는데 예. 그거는 한 번의 사례일 뿐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통계조차도 없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예. 지금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그 무리한 주장이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냐 아니면 그걸 진짜로 관철하지 않으면은 단일화 깨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이것이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면 예. 저는 뭐 29일 투표용지 인쇄 전이라도 예.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 이걸 갖다가 무조건 정말로 고수하겠다. 100% 무선 아니면 난 안 해라고 한다면 저는 자칫하면은 29일까지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는 샘플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보면은 고령층이 많이 받는다 유선전화가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저희가 인구 비례에 맞게 어차피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일정 비율, 30대 일정 비율, 60대도 일정 비율입니다. 유무선 예. 합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의 특성상 뭐 출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출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 집 전화로 받는 분들의 투표 성향이 높다는 것이 그게 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상대결 관련해서는요. 2010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가상대결을 통한 어떤 단일화 작업이 있었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정확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정근택 전 위원장. 자, 지금 19일까지 오늘 내일이 후보 그렇죠. 등록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일까지 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단일화 과정이 마무리가 안 되면 이거 투표용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저는 아마 2번 정도 고비가 남았다고 보는데요. 오늘 내일까지 후보 등록인데 내일까지 단일화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지금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2명 다 후보 등록하는 거죠. 그렇죠. 후보 등록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이제 기호 2번으로 출마할 일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29일 이제 투표용지 인쇄하는데 예. 그 전에 만약에 단일화 된다 그러면 투표용지에 만약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사퇴한 사람은 이제 붉은색으로 사퇴라는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겁니까? 19일까지 안 돼서 넘겼어요. 그러면은 일단 넘기게 되면 투표 용지상에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이 겁니까? 들어가는 거죠. 각자 등록을 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근데 29일 전에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은 사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사퇴라고 이게 찍히게 그렇죠. 되는 거고.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누가 사퇴했을 경우에는 우리 투표소에 들어가면 앞에 이렇게 게시판에만 사퇴했습니다 쓰는데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있거든요. 2번, 그러면은 4번이. 이른바 사표가 또 나오는 사표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4월 2일 날, 3일 날 하는데 그러니까 4월 2일 전에 만약에 사퇴하게 되면 그 사전 투표할 때는 사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사전 투표율이 조금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평일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다른 보궐선거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 이제 남은 고비는 결국은 이제 투표용지 인쇄고 그 다음에 남은 마지막 제가 보기에 데드라인은 4월 1일. 4월 1일 그러니까 사전 투표 직전이 그렇죠. 아마 4월 되지 2일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면 이거네요. 투표용지에 둘 다 이름 올릴 수도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오늘도 아침부터 아마 협상을 벌일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역시 뭐 지금 갈등을 빚는다. 오한 단일화 막판 난항이다. 뭐 이렇게 제목돼 있죠. 근데 이 아래로 가겠습니다. 두 후보 쪽 감정 대립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여기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뭔가
어떤 비난 발언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요. 실제 어떤 발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인문이니까 그러는 거지. 이건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항상 어떤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 이야기는 박영선 후보 보고 하는 얘기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책임지시는 분의 역할은 이런 치열한 선거 국면에서 상대당인 민주당 후보를 공격을 하시는 게 또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시거든요.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을 해보겠어요. 단일화가 됐어요. 어떻게 우여곡절이 좀 됐습니다. 박찬 교수님. 그런데 네. 이런 상황이면은 단일화 뒤에 뒤끝이 좀 없을까요? 제대로 어떤 서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사실 그 뒤끝이 항상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정몽준 후보 당시에 전날에 단일화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2012년이군요. 그때는 단일화한다 그래놓고 선거날 안 도와주고 그냥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외국으로 갔죠. 그렇죠. 이게 다 뒤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짜 뒤끝은 그 다음입니다. 그나마 선거 전에는 이런 정도인데 선거에서 만약에 야권이 패배했다. 그랬을 때는 진정한 뒤끝의 그 판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면은 정말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우려도 있는 거죠. 아무튼 참 우여곡절입니다. 우여곡절이고 날짜 지금 넘어갔고요. 지금 뭐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